예, 2023년 오늘 5월 31일 5월달이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음력으로는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학문 산책 166번째 강의로서 환국 문명 이야기 14번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환국 문명을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에 내다판다. 여기 모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국 문명의 이동 경로를 한번 오늘은 정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를 한 20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이 환국 문명은 중국 그 주나라 문명이죠. 중국 주나라 문명과 일본의 그 도레이 문명과 비견하여 우리의 정통 환국 문명의 이동 경로를 밝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아프리카에서 이동해 와서 순다 대륙, 순다 환인이 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이란에 정착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 D형 유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 일본 열도와 더불어서 우리 서해 태평양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었던 초기 유전자 형태의 최초로 그 분포하였고 퍼졌던 그런 유전자입니다. 나중에 그 젊은 톡이라고 해가지고 그 새끼줄 모양의 그 젊은 토기를 만들었던 세계 최초로 토기를 만들었던 그런 유전자다. D형 유전자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들이 이제 이 필리핀과 대만 연안을 거쳐서 이 오키나와 열도를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의 남부에 있는 큐슈와 우리 제주도와 그 다음에 우리 서해에 바다에 있는 우리 홍도와 흑상도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차오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수렵과 채집, 어류와 자연농법을 할 수 있는 천혜의 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중국 연안과 조선반도 연안에서 흘러내려오는 모든 바다의 물이 바로 이 서해 태평원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환국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들이 약 5만 년 전에 5만 년 전에 우리는 이 서해 태평원의 황해 바다에 정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유전자 변이를 가져서 C형 유전자가 되었고 D형 유전자와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 태평원에서 수수만 년 동안 살면서 이들이 북방으로 이동해서
연해주 간도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냥을 위해서 북방으로 진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해주와 간도에 도달한 이유는 바로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의 북방에 있는 툰트라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툰트라 지역에는 순록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연해주와 간도에 정착하였고, 그래서 이 연해주와 간도가 바로 우리 여진과 조선의 그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북아의 최고의 족은 바로 여진, 만주, 말갈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거란, 조선, 주신 이런 거의 다 같은 이 시형 유전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툰트를 따라서 이동을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4,000년 전에, 24,000년 전에 이들이 이 서구 유럽에까지 다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에서 올라가서 북방으로 가가지고 그 서구 유럽에까지 다 퍼지게 된 이때부터 뭐냐면은 북방 문화가 형성된다, 이렇게 우리 환구문명학술원에서는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5,000년 그 앞을 순다 대륙, 순다 환인 남방문화권이라 말하고, 25,000년부터 지금까지를 북방문화권, 북방 천축강령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북방 천축강령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우리가 바이칼, 그 다음에 파미르 공원, 그 다음에 도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인류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의 제4간빙기 때인 지금으로부터 약 17,000년 전에 최대 빙하기가, 너무나 추운 빙하기가 왔기 때문에 이걸 비령기를 하는데, 이때에 그 퍼져 있었던 인류들이 이 추위를 피해서 천산에 모여들었고, 천산과 곤륜산에 있는 이 다클라막한 사막을 그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천문학과 수로를 이용한 농사 기술이 발전되었고,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인류의 여러 가지 쓰고 있는 언어가 조합되고 정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래서 이 마야가 여기서 뭐냐면 천축지방인 여기서 바로 실담어가 탄생하였고, 세월이 많이 흘려서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에 우리가 실담어 53어가 중천축국의 범항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의 제4간빙기에 걸쳐 있는 17,000년 전에 최대 빙하기 때, 이때에 우리가 마고성에 들어갔다, 이걸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빙하기를 피해서 이 천산에 들어갔는데, 이를 우리가 마고성, 판찰라서 또 천축강력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마고성의 이야기는 부도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예, 마고성에 대한 이야기는 부도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의 끝을 보게 되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이죠. 자, 그리고 12,000년이 이제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제 광명의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빙하기가 이제 끝나고 날씨가 좋아지고 새로운 뭐냐면 개벽기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개벽기, 광명의 시대, 환인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환인의 시대가 바로, 이 환인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조선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빙하가 끝나면서 한 3,000년 동안에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이 빙하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몽골 고원에서도 어마어마한 뭐냐면은 빙하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 내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든지 모든 전 세계의 홍수 신화가 이때에 뭐냐면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 문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이 홍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2,000년에 전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00년 동안에 이런 대혼란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기온 차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산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해일, 지진,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엄청난 혼란기를 겪었던 시기를 우리가 홍수 시기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 으로부터는 이제 9,000년부터는 이 서해 바다에도 해수면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고 약 8,000년 전에 해수면이 다 오르게 되니까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지금 중국 동부 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반도의 서해 해안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동이족의 발언과 우리의 조상들의 발언은 바로 서해 대평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그 학자분께서는 이를 뭐냐면 발해 연안 문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발해 연안이라고도 또 A자형 뭐냐면은 문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대구 박민호 선생님은 이를 청구강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있고, 그러나 저는 남방문화권과 북방문화권을 연계시켜서 같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 영역만 가지고는 북방 문화권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전체적으로는 뭐냐면은 대만에서부터 제주도를 거쳐 서해 대표 모두를 뭐냐면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이 더욱더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9,000년 전에 벌써 해수면이 차오르니까 양쯔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황하를 따라서 요하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압록강을 따라서 한강을 따라서 금강, 영산강을 따라서 다 뭐냐면은 내륙 깊숙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을 따라서 그 선사 유적지가 발견된 곳이 바로 춘천 중도에 있는 중도 선사 유적지가 발견된 것이죠. 아주 내륙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선사 유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있고 다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수면이 차오르면서 다 그것이 뭐냐 바다에 이제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잠긴 것 중에서도 가장 뭐냐면 내륙 깊숙이 있는 문명이 바로 뭐냐면 요하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하 문명 그 이전에 있었던 문명들도 뭐냐면은 있었겠죠. 그러나 다 뭐냐면은 바다의 물에 뭐냐면은 그 묻혀버리고 단지 발견된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바로 이 요하 문명이지 않습니까? 요하 문명을 우리가 고조선 문명이라고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9,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 때 칠학이 발견되었는데 그 칠학이 뭐냐면은 그 사해 칠학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때에 뭐냐면은 이 요하 문명에 라고 하면 우하랑 문명, 소화서, 그 다음에 홍융화, 하가점, 홍산, 사예주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하 문명에서는 여신상도 뭐냐면은 만들어지고 우리가 재단도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요하강을 따라서 요하 문명이 내몽골 깊숙이 뭐냐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북방 문화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우리의 고조선 문명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여기가 가장 뭐냐면은 선진 문물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환국 문명의 출발이고 환국 문명의 가장 종합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천년 전에 신석기 칠흑인 사해유적에서부터 그 다음에 6천년, 7천년, 그 다음에 5천년에 걸쳐서 있는 이 요하 문명의 그 특색을 보면은 신석기 칠흑이 사해유적에서 약 8천년 전에 발견되었고 이를 홍융화 유적이라고도 하는데, 이때에 옥이 벌써 이미 발견되었고요. 이 옥은 수암옥으로 판명되었다는 거, 압록강 위에 있는 그 수암 지역이 바로 수암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안각화와 요하 문명에서 발견되는 것은 같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가장 중심 강력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요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미 원주문이 있는 시기에 이 홍사 문명이 보다 더 뭐냐면은 선진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 문명이 한반도를 거쳐서 조선반도를 거쳐서 일본에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제주도를 거쳐서 오키나와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이 안각화와 포항에 있는 안각화도 있고요. 우리가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방구대에 있는 안각화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거와 이 그 요하 문명에서 발견되고 있는 안각화는 같은 성질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야면은 그 족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요하 문명에서 발견되는 것 같은 형태고 순장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기술 문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문화가 이미 기술 문명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옥문화에서부터 우아랑의 약 5,500년 전까지 모두를 뭐냐면 요하 문명이라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요하 문명은 우아랑과 소하서, 홍융화, 하가점, 홍산, 사해유적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거죠. 11번째. 자, 이때 이제부터 이제 9천년 전에서부터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그 이 구리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구리 동굴에서 옆에서 그 소녀가 그 무덤으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바로 뭐냐면 구리를 쥐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리가 발견되었던 시기가 바로 뭐냐면 신석기 후기 9천년 전에 이미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구리에다가 처음에는 아연을 섞어 쓰다가 나중에 구리에 주석을 섞은 청동기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청동기가 발견된 곳은 바로 아르메니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주석이 뭐냐면 동북아까지 전해지는데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청동 그 기술은 서방에서 건너온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방에서 청동의 기술을 가지고 동북아에 오면서 혼혈되었던 족이 바로 북방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 부여, 그 다음에 선비족, 호족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동북아에 있던 우리의 먼 어머니의 조상인 유전자와 이미 뭐냐면은 서방으로 가서 서방에서 다시 동쪽으로 오고 있는, 즉 청동기 문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혼혈해서 북방 문화권의 정치 집단을 이루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방구환인, 제스환인, 배달환웅, 당군천지에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어느 날 어느 갑자기
청동기가 와서 우리가 고조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뭐냐면은 이들이 방고환인, 석재환인, 배달 환웅, 단군 천재로 이어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정치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초기에 국가 형태의 취락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고 기술이 만들었던 이 시기를 뭐냐면 우리가 단군 천재 시기라고 말하고, 이때를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고대 국가와 고조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12번째 이 비살무늬 토기인인 이 N행 유전자가 만들어졌고, 이 N행 유전자가 바로 이 비살무늬 토기인이고, 이 N행 유전자가 바로 요하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유라시아를 따라서 핀란드까지 이 비살무늬를 전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살무늬 토기가 우리가 요하 문명에서 시작해서 한반도를 거쳐 가지고 일본에도 발견되죠. 거쳐서 우리가 핀란드까지 토기를 전해준 것과 같이 청동기는 바로 아르메니아에서 다시 동쪽으로 이동해 온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째 요하 문명의 특징은 신석기와 청동기를 바탕으로서 고대 초기 국가 형태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고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 문명은 고조선 문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영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분은 A형 그 문명이라고 하고, 우리 대구 박민우 선생님께서는 청구강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4번째 이때 이 나가마야인들이 후손인 바로 곰토템을 가지고 있는 이 곰토템이 토착 원주민인 호랑이 부족과 결합해서 우리가 북방 문화권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조선 문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바로 고조선의 뭐냐면 지배세력들은 바로 우리가 스키타이라든지 색족이라든지 우리가 단군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시다르트 부처의 먼 조상과 단군은 같은 족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째 북방 고조선 강력에서는 이 비파형 동굴과 청동방울이라든지 청동굴이 집중적으로 뭐냐면은 발견되고, 이것이 일본까지 이제 발견되고, 16번째 남방과 북방의 경계선은 이 만리장성이 기준이 되는데, 주나라에서는 아주 길쭉한 일자형 뭐냐면은 직인형 칼이 이제 있죠. 고조선은 비파형 칼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환국 문명에서 떨어져 나간 중국 문명은 주나라가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모든 고대사의 이야기는 모두 다 환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환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번째 고조선 시기는 국가 단계임이 분명하고 엄청난 치가 있는 성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맞는 뭐냐면은 고대 국가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뭐냐면은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8번째 그래서 이 하가점 하청 유적에서 체질 인류학으로 보면 고 동북형이 뭐냐면 3분의 2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 하북형, 중국 사람을 말하는 이 3분의 1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가점 하청 유적이 요하 문명의 가장 마지막에 유적인데, 체질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동북형이 3분의 2, 화북형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것이죠. 19번째 고조선의 특징은 바로 적석총, 돌무덤, 비파형, 옥, 순장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20번째
그 강령은 연산산맥에 이르고 연산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동쪽을 뭐냐면은 고조선 강약이고 서쪽을 뭐냐면은 아까 말한 화북형 뭐냐면 나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주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20번째. 자, 그 강령은 연선산맥에 이른다는 것이죠. 예, 오늘은 제가 이 환국 문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30일 수요일 환국 문명 학술은 골장 김두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